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대구 볼일 보고 와서 9종목 가지고 있는 것 중에 7개를 다 정리하고 상한가 들어갔던 그린 케미칼하고 TPC 케미칼하고 TPC 글로벌하고 이 두 종목을 오버하려고 가져가려고 딱 남겨놨다가 미국 선물지수가 확 빠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상원 한석에 당선될 것 같다 이러면서 미국 선물지수가 확 빠지길래 그리고 또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현물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거 혹시 조정받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하고 다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확인하는 순간 상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거 날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확인하고 오늘은 잔고 끝에 하겠습니다. 말 이미 시작해버렸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다 들으십시오. 다우지수가 1.44%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좀 빠졌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설명이 이게 한번 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상원의원 2석을 뽑는 투표가 개표가 됐는데요. 민주당에서 2석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하원은 원래 민주당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세한데 상원은 공화당이 숫자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2석을 가져감으로 해서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의원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대규모 추가 부양책 등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이제 상하원을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뭐 부양책 같은 거 이런 거 안을 낼 때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상원에서 통과시키고 민주당의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버리면 통과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재정 지출이라든가 부양책 같은 거 할 때 억수로 일사불란하게 잘 지원될 것 같다. 이게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민주당이 원래 좀 우리나라의 진보 쪽하고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노동 정책, 인권 뭐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할 것 같다. 그리고 기업한테 이제 증세해갖고 세금 많이 걷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대체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다 해가지고 나스닥 기술주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 테슬라는 괜찮았어요. 테슬라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테슬라는 예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의 기술주들 애플 같은 이런 업종들이 좀 밀렸다. 다우가 이만큼 오를 동안에 나스닥이 거꾸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이 상승했었는데, 마지막에 장 끝날 때 돼갖고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미국에 어제 의사당인가 거기서 이제 바이든 당선인 최종 결정하는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망치로 땅땅 두드리면서 바이든 다음 대통령 당선하고 의회에서 땅땅 쳐야 되는데 그거 하는 날이었는데 트럼프가 지지자들한테 국회의사당이라고 말하는 거 맞죠? 거기가 하여튼 거기로 모이자 이렇게 이제 트윗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뉴스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안에까지 다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두드리는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면서 그 과정에서 길 지키는 사람이 총을 쐈는데 시위자 중에 한 사람이 총을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트럼프 때문에 저렇게 됐는지 원래부터 미국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혼란스럽고 과연 이 선진국이 맞는가 싶은 그런 약간 갸우뚱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지지자들이 의사당 난입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 좀 마지막에 좀 내려오는 약간 꺾이는 느낌이 나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으로 플러스 한 0.7 정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이제 시위는 끝났다 이런 쪽으로 해서 악재 부분을 해결했다는 쪽으로 보고 빠진 만큼 다시 되돌리는 그런 선물지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래 해보면 어제 그 제가 염려했던 외국인하고 기관이 국내 증시를 계속 팔아가지고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을 했는데 그냥 단숨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미증시가 빠지지 않고 들어올려 버리니까 기관이 거래소를 1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이 선물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저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선물 매도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매도를 오늘 3,6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콜은 매도했던 거를 좀 매수를 이건 이제 그 옵션 만기가 다음 주니까 좀 그 뭐죠 손절하는 개념이었겠죠. 옵션 콜을 매도해 나오면은 올라가면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위험 관리하려고 콜은 매도를 좀 줄이긴 했는데 선물 매도를 계속 또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여전히 관점을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그 동학 게임의 힘으로 지금 계속 밀어올리기 때문에 지수가 안 내려오고 올라갑니다. 오늘도 2.14% 굵직굵직한 종목들을 땡겨 올린 것 같아요. 삼성전자부터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막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강하긴 하지만 조심을 하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그린케미칼을 대구 볼일 보고 갔다 오니까 상한가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상한가 들어가면 갭으로 뜨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갭으로 떴죠. 그래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 게 정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파는 게 아니고 상한가로 끝났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 다음날 갭으로 띄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15,000원에 파는 게 정석이었는데 이걸 그 어제 막판에 이제 좀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이 종목하고 TPC 글로벌하고 두 종목을 남겨놨었어요. 남겨놨는데 불안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방송하기 바로 전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팔아버렸는데 미국 경기가 상승해버리니까 그린케미칼이 상승으로 해가지고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땡겨 올렸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꾹 누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확 땡겨 올렸는데 종가에 가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그린케미칼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대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종목 그 캐시코트레를 볼까요? 비슷한 업종입니다. 얘하고. 근데 캐시코트레를 보시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지금 위로 못 올라가고 계속 누르죠. 이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린케미칼은 1차로 올라오고 횡보하고 나서 2차로 올라오고 지금 3차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끌어올리는 부분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탄소 중립 관련한 바이든의 그 기후 협약 그 탄소 중립 정책이 잘 나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그 탄소 관련한 종목들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들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빙비로 해서 확 끌어올렸는데 마지막 종가에 툭 떨어진 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야 된다는 그런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달한 상태고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지금 조금 갈팡질팡하죠. 마지막에 올라갈 줄 알고 이게 한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24, 5%, 한 26%까지 갔던 것 같아요. 쫙 올라가니까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툭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는데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안 팔고 오늘 15,000원에서 파는 게 정석인데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조금 눌려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5일선이 올라오니까요. 대충 한 이 정도쯤에서 만나질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아침에 제가 제일 잘했던 겁니다. TPC 글로벌을 동시효과에 잡았습니다. 이거 제가 잡은 이유는 어제 팔 때도 별로 안 팔고 싶었는데 팔았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려갈 이유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TPC 글로벌이 이재명 지사 관련주로 자동차 관련주이면서 이재명 지사 관련주로 그 분류가 됩니다. 근데 동신건설 보시면 이재명 관련주인데 안동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재명 지사가 고향이 안동이랍니다. 그 공장이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으로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물론 툭 떨어졌다가 다시 또 땡겨 올리고 있죠. 이 정도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다음 대선에 1순위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종목들 보시면 토탈소프트가 또 끌어올리고 있죠. 그 동신건설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쯤 더 올라갈 때가 됐다 싶어서 제가 TPC 글로벌을 여기서부터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팔았다가 다시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100원에 잡혔겠죠. 잡고 있었는데 운 좋게 이게 쫙 끌어올려가지고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 상한가까지 못 기다리고 여기서 팔아버렸다는 거죠. 참 그 기쁘다가 슬프다가를 너무 반복했습니다. 3,845원에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3,820원, 3,845원 이렇게 팔았는데요. 팔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길래 아 잘했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마지막에 끌어올려 갖고 상한가로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보통 보면 세력들이 그냥 이 물량이 많지 않아요. 이 종목 유동 물량 보시면 6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매수해버리면 그 시중에 풀린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맘만 먹으면 땡겨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 땡겨 올려버리니까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강하게 올라가면 보통 한 18% 정도 선, 여기가 18% 정도 될 겁니다. 18% 정도 선, 올라가다 18%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상한가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 제가 이 코스닥 지수 보고 있다가 이 부분요. 저는 이제 지수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내려오니까 이거 조금 밀리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해버렸는데 팔고 나서 그냥 이 지수가 반등하면서 땡겨 올리고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 안 팔았다면 제가 또 팔았던 이유는 이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앞쪽에 여기 매물대가 많이 걸쳐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정리 못하고 있다가 올라오면 여기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약간 누르지 않겠느냐 싶어서 팔아버렸는데 이걸 상한가까지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제가 팔은 가격이 요 정도 가격입니다. 3,845원이니까 제가 여기서 팔았는데 요 위에서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많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24% 정도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 정도 먹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고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건 앞쪽에 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위쪽으로 계속 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 위로까지 갈 것 같아서 일단은 팔았는데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을 노리도록. 이 내일 갭으로 떠버리면 이제 못 들어가지 저는. 그래서 좀 이 말이 좀 횡설수설한데 최근 들어와서 제가 원래 들어와서 종목을 소발에 지잡듯이 좀 어느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린 케미칼을 이거 올라갈 때 못 잡아가지고 놓쳤다 싶었는데 그 다음 잡아놨는 게 상한가 들어가고 여기서 잡아놨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들어가서 운 좋게 30% 먹고 나왔고요. 근데 이 좀 아쉬운 부분은 먹을 때 확실하게 더 챙겨 먹어야 되는데 상한가 들어가서 30%라고 만족하고 팔아버렸는데 이걸 좀 더 놔둬가지고 더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먹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급등하는 종목을 소발에 지잡듯이 하나씩 잡히고 있어서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TPC 글로벌을 24% 정도 먹고 오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고가 775만원입니다. 775만원이요.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11만원입니다. 어제 플러스 15만원이었고 상한가 먹어가지고요. 오늘 플러스 11만원에서 1월달은 나름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급등하는 종목을 조금 적어도 반 정도는 남겨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가 경험상 이렇게 놓쳐버리면 이 종목이 밑으로 안 오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CS 베어링 때도 그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제가 놓쳐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더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 CS 베어링을 제가 언제 매매했냐면 여기서 매매했습니다. 여기서 상한가 먹고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12,000원 13,000원 정도에 팔았는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4만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안 팔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도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던져버린 이 종목도 그린 케미칼도 그와 비슷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쉬었다 가겠죠. 조정도 받고도 가겠지만 이 종목도 거의 한 3만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TPC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익 실현해버리고 났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계속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다 팔아버렸는데 다시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쉽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오늘이고요.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그럼 내일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 고민해 봤는데요. 포메탈이라는 종목을 잡았습니다. 얼마에 잡았냐면 4,545원에 잡았어요. 4,545원이니까 대충 요 정도에서 잡았습니다. 4,545원. 그래서 요거 잡은 이유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관련주가 지금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동진건설, 프리엠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 뒤에 따라가고 있는 게 토탈소프트 급등하고 있죠. 근데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쭉쭉쭉 올라갑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이명박 후보 시절에 이화공영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가 지금 지지율에서 많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쪽으로 몰리는 윤석열 총장은 조금 의문점이 있죠. 이게 검찰총장이라서 정치권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게 메이서전자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올라갔을 때 먹고 팔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그나마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 윤석열 테마보다는 이재명 관련주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잡은 포메탈은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 종목이 또 바이든 관련주, 탄소 중립 뭐 이쪽으로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대충 앞쪽에 있는 매물대를 다 벗겨놨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위로 쌓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유동물량이 780만 주밖에 안 됩니다. 대체로 이 세력들이 강하게 끌어올리는 거는 유동물량이 작은 종목을 많이 끌어올리더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잡았고요. 예전 같으면 종목에다가 뭐 몰빵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적은 금액으로 수익률을 최대한 올리자, 이게 제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50만원치만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포메탈 50만원치 잡았고요. 50만원 갖고 30% 먹으면 15만원을 먹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있게 배팅을 안 치고 좀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냥 진득하게 꽉 잡고 있으면 더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성급하게 판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아직까지 손실 중이기 때문에요. 토탈로 봤을 때 한 90만원 정도 마이너스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전하고 한 1000만원 정도까지 땡겨 올려놓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좀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는 자신있게 100만원씩 팍팍팍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일 괜찮아 보이는 종목인데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스토리가 뭐였느냐 하면 민주당이 상원 의석 2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이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뭐 KC코트렐, 한솔, 홈데코부터 해서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했어요. 근데 막상 오늘 시작을 하니까 갭으로 뜨고 나서 다 밀려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갭 뜨면 시간에 거래에서 강한 종목이 갭이 뜨면 세력들은 일단 누르고 봅니다. 눌러서 손절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쉽게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탄소 중립 중에 그린 케미칼이 실적이 가장 좋고 유망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신있게 들어갔는데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얘 잡을 바에 차라리 비싸더라도 그린 케미칼을 잡자, 그런 관점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제일 제가 아쉬웠던 거는 대성 파인텍입니다. 이 종목을 여기 딱 올라가기 좋은 자리였는데 아주 강하게 그냥 쫙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괜찮았던 종목은, 탄소 중립에 가장 괜찮았던 종목은 대성 파인텍이 아닌가 싶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 잔량이 있는 걸로 봐서 내일 기업으로 뜰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가격이 3,000원밖에 안 하죠. 그래서 이거 보통 뭐 한 주봉으로 보면 기업을 한번 띄울 만한 그런 정도 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대성 파이텍이 가장 괜찮은 종목이었고,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저는 이제 뭐 TPC 글로벌이 있으니까 이 하나만 보고 있자 이러고 이제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일단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은 오늘 갭으로 떴기 때문에 눌렀지, 이 테마는 아직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취임식 할 때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탄소 중립은 가장 중요한, 지금 제일 싫어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발등에 불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시면 뭐 에코프로도 있고,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 그 전고점 돌파해놨기 때문에 위로 쏠 수 있는 좀 무거운 종목부터 해서 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에. 그 다음 태양광 쪽에도 오늘 그 갭으로 떴다가 뒤로 밀렸죠. 신성엔지가 오늘 떴다가 뒤로 밀렸는데요. 태양광 관련주, 그 다음 풍력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이루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강한 건 그린케미칼이었고, 오늘 강했던 게 대성파인텍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언제든지 밀리고 있던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풍력을 땡겨 올리고 싶다 하면 세력들이 또 풍력을 강하게 땡겨 올 가능성이 있죠. 풍력으로 고르자면 CS 윈드가 미국의 풍력 수출하는 이런 쪽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거의 그 바이든 쪽에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 스페코는 멕시코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파트별로 그 뭐 태양광 같으면 SDN이라든가 이런 쪽에 효성중공업 오늘 또 강했죠. 이런 쪽의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놨다가 그날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은 당분간 계속 테마로 올려놓고 그날 장에 강해 보이는 종목을 따라잡는 쪽으로, 오늘 같으면 대성파인텍 딱 보고 있다가 강하게 올라가면 1차 상승하고 조정 주고 다시 오를 때, 이럴 때 기회를 노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어제 또 그 시간의 거리에서 부탄가스 관련한 종목, 대륙제관이 그 부탄가스 그 깡통 있죠.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 이 부탄가스가 뭐 잘 팔린다 어쩐다 해가면서 뉴스가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마찬가지죠. 시간의 상한가 들어간 종목 보시면 갭으로 띄워놓고 끌어올리는 척 하다가 틀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 들어가면 거의 뭐 대다수의 사람이 물렸죠, 지금.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 다음, 오성첨단 소재도 그 대마 관련해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는 뭐 이런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갭을 확 띄워놓고 지금 꽉 눌러버렸죠. 그래서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갭을 높이 띄우면 계속 눌러갖고 틀어먹는다는 거. 손절할 때까지 누릅니다, 이거. 지긋지긋하게. 다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돌리면 위로 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손절 다 하고 나서 물량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힘으로 좀 더 내려오면 그 하락이 멈추고 돌릴 때, 그럴 때 다시 기회를 보고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SK가 미국 수소기업인 플러그파워를 1.6조를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SK가 수소 관련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어디 갔죠? 수소 풍국주정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뜨면서 확 끌어올렸는데 저도 한번 따라 들어갔다가 바로 그냥 여기쯤에서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뭐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풍국주정에 관계되는 건 아니고 수소차 테마가 좋을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잽싸게 팔아버렸는데 좀 밀려갖고 뭐 대충 뭐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풍국주정보다는 제가 봤을 때 수소차 하면 동아화성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일 관심 종목에 이것도 맨저 탄소 중립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 쪽에 수소차, 전기차,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종목들이 다 묶여서 친환경,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이 괜찮아 보이고요. 내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걸 지금 사지 않은 이유는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내일
오늘 밤에 미국이 아무 이상 없으면 내일 아침에 동시효과나 아니면 시초가에 빠르게 도전해보는 그런 쪽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소차에는 동화화성하고 이 JNK 히터, 수소 발생시키는 그 히터, 뭐 가마솥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하고 두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화성 JNK 히터 이 종목을 그 관심 종목으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 2차전지도 마찬가지 관심을 가지는데 이 삼진 L&D에 괜찮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음봉으로 누르고 나서 오늘 그 음봉을 뛰어넘는 양봉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건 그 이때 아마 자사주 매각 뉴스가 뭐 해갖고 그걸로 빌미를 해서 눌렀는데 누르고 나서 다시 돌렸기 때문에 악재를 모두 딛고 되돌리고 앞쪽에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위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관심으로 뒀는데 이게 그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죠. 시간의 거래 상한가 들어가 버리면 내일 갭 뜰 때 따라 들어가면 눌러볼까 싶어갖고 못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갔으면 그냥 잡았을 건데 이게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어요. 괜찮은, 그림이 참 좋다 하고 딱 봤는데, 역시나, 시간의 상한가 갈 것 같으면 진작에 상한가를 여기서 땡겨올리면 될 텐데, 이렇게 눌러놓고, 마지막에 시간의 상한가를 또 땡겨올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참 좋긴 한데,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 버려서, 갭으로 떴을 때 적극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잘 타이밍 잡아서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싶고요. 그와 유사하게 2차전지 관련해서 나라에멘디라는 종목이 2차전지 뉴스 나오면 항상 좀 들썩거리는데 지금 들어올리고 나서 거의 안 밀리고 전고점 부분에서 계속 있습니다. 요거 재료만 잘 맞으면 여기서 길게 짱대로 상한가 쪽으로 확 빼올리는 긴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고점에 와 있죠. 그러니까 앞쪽에 매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일부 꼬리 달린 요 정도 매물 빼고는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다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확 당겨 올리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잡아보고 싶은데 요건 시간에 걸려서 제가 한 50만원치 정도만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충 요렇게 종목을 보유하기보다는 포메탈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이건 정치 테마이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도 정치 테마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오늘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내일 괜찮아 보이는 이 종목들은 올라갈 것 같지만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관심 종목 올려놓고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괜찮다 상승하거나 뭐 보합 정도만 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 동시효과부터 바로 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진 L&D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충 이렇게 해서 내일은 앞으로 당분간은 아마 탄소 중립 관련한 친환경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횡설수설 이야기가 또 너무 길었는데요. 시간이 이게 짧게 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좀 길다 싶으면 댓글에 너무 길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시간을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짧게 하니까 또 뭐 들을 것도 별로 없네 이렇게 해서 길게 해달라는 분이 있고 요구사항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괜찮은 종목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등록해 놨다가 저도 같이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목 요까지만 할게요. 이 종목 추천해 주실 때 이거 너무 저가 종목이라서 여기서 추천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너무 저가 종목이라서 들어가기 어렵다 생각했는데 구역구 올라가서 지금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 추천해 주신 때가 여기쯤이었었어요. 한 350원 정도. 이렇게 가다가 더 올라가면 한 2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주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이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등록해 놨다가 직접 제가 매매를 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비트코인 관련주예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지금 37,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잡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 기술 투자를 저는 노리고 있는데 위지트가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위지트가 어제 급등해 버리기 때문에 오늘 또 올라가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얘가 뒤로 밀리죠. 그래서 위지트가 뒤로 밀리니까 우리 기술 투자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대장이 밀리니까 같이 따라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그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언젠가 좀 기회를 잘 노려가지고 저는 이 종목을 한번 노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